언니들 안녕? 아시다시피 우리의 아줌마들 커피토크 썰전은 자막 없는 거 아시지? 하긴 내가 얘기하다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언니들이니까 나 염려 붙들어 매놔도 되지? 자, 그럼 본론 들어갑니다. 당당당. 남편 죽자마자 튀어나온 숨겨진 아들. 20년 해로 끝에 유산 절반 빼앗긴 기막힌 배신의 유언장. 1편 폭풍 잔약. 핵심 사건. 남편 사망 직후 낯선 번호로 온 문자 한 통. 유산의 절반은 제 몫입니다. 첫째 아들 드림. 이라고 적혀 있다는 거 아니겠어, 언니들. 아,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희선아, 이건 드라마 시놉시스도 이렇게는 못 쓴다네. 20년 동안 한 침대 쓰고 한솥밥 먹은 남편이 죽자마자 세상에 20년 동안의 완벽한 배신을 문자 한 통으로 까발린 거잖아, 연정아. 이 스토리가 진짜 어디까지 가는지 언니들 심장 꽉 잡고 따라와야 해. 주인공은 우리 은숙이. 착하고 평범하게 외동아들 하나 낳아서 오순도순 사는 게 꿈이었다네. 남편도 겉으로 보기엔 세상 다정하고 퇴근하면 무조건 일찍 들어와서 가족들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대. 언니들, 우리 남자들이 겉만 보고 속을 알 수 있냐고, 미수가. 세상에 완벽한 남자는 없다지만 이 남편은 좀 심했잖아. 그렇게 단란하게 살다가 청천벽력처럼 남편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거지. 아이고, 은숙이 가슴이 찢어졌겠지, 언니들. 20년 동안 해로한 남편인데 눈앞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렸으니 은숙이는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그래. 장례식장에서 오열하고 아들 경수랑 둘이서 남편 목까지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언니들,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슬픈 사연이잖아.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막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된 건 장례식 끝나고 며칠 뒤 그 문자가 도착하면서부터래. 은숙이가 남편의 남은 재산을 정리하려고 은행도 가고 변호사 사무실도 알아보던 그날이었다네. 고인의 휴대폰을 해지하려고 마지막으로 켰는데 낯선 번호로 딱 문자 한 통이 들어온 거지, 은서야. 은숙이는 처음엔 무슨 스팸 문자나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대. 얼마나 황당했겠어. 그런데 그 문자를 자세히 보니 유산의 절반은 제 몫입니다. 첫째 아들 드림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거야. 아, 나 언니들 소름 돋지 않아? 죽은 남편한테 첫째 아들이라니. 은숙이는 손이 덜덜 떨렸대.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정수가. 남편이 장난을 쳤나? 혹시 유언장이 있나?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네. 하지만 20년 동안 남편이 바람 피웠다는 낌새조차 못 챘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기라고 치부해버리려고 했겠지. 하지만 그 낯선 문자는 은숙이의 20년 삶을 완전히 부숴버릴 폭탄이었다는 걸 그때는 꿈에도 몰랐다는 거야. 폰 내려놔. 이제부터 말 자체가 매워진다. 정신 바짝. 그런데 희선아, 그게 사기가 아니었다네. 은숙이가 그 문자 보낸 번호를 혹시나 해서 인터넷에 검색해봤대. 그랬더니 세상에 그 번호가 남편이 예전에 쓰던 업무용 휴대폰 번호랑 미묘하게 연결된 흔적이 나왔다는 거야. 은숙이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겠지, 경수가. 뭔가 싸한 기분에 휩싸여서 은숙이가 남편 지인들한테 혹시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봤대. 다들 모른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옛날에 남편이 술만 마시면 사실 나한테 아들 하나 더 있어 하고 넋두리처럼 뱉은 적이 있다는 얘기를 해줬다는 거 아니겠어. 은숙이 그때부터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대. 2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와장창 무너지는 느낌이었겠지, 언니들.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니 이게 꿈인가 생신가 구별이 안 갔을 거야. 남편은 겉으로는 성실한 가장이었지만 사실은 두 집 살림을 해왔던 거지. 은숙이는 자신의 눈이 얼마나 멀었는지 20년 동안 어떻게 속아 살았는지에 대한 배신감과 자책감으로 온몸이 떨렸다고 그래. 이 배신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은숙이의 남은 인생까지 완전히 뒤흔들어버릴 핵폭탄이었다네. 잠깐, 지금 한마디라도 놓치면 흐름 못 따라간다. 귀 쫑긋 세워. 은숙이는 결국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대. 그 문자를 보여주고 남편의 유산 상속 문제를 의논하기 시작한 거지, 미수가.
변호사가 남편의 재산 목록이란 관련 서류를 살펴보더니 갑자기 얼굴색이 싹 변하더래. 사모님, 이게 공증된 유언장이 있습니다. 언니들, 이 말을 듣는 순간 은숙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대. 공증된 유언장이라니, 그럼 그 문자가 사기가 아니라 진짜였다는 거잖아. 남편이 죽기 전에 혹은 아주 오래전에 자신의 의지로 재산을 분할하려고 준비를 해뒀다는 얘기 아니겠어. 정수가 그 변호사가 꺼내 보인 유언장에는 남편의 필체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본인의 모든 재산 중 절반을 첫째 아들,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했대, 에게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네. 20년 해로한 아내를 두고 세상에 20년 전 바람 피워 낳은 숨겨진 아들에게 재산 절반을 남긴 거잖아. 이 잔인하고 독한 유언장 앞에서 은숙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대. 언니들, 나 지금 화가 치밀어 오른다. 너희도 그래? 세상에, 은숙이의 결혼 생활 20년이 이 종이 한 장으로 완전히 부정방한 거잖아, 은서야. 남편이 20년 전에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웠고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20년 동안이나 은숙이 몰래 키우면서 양육비까지 꼬박꼬박 보냈다는 거 아니겠어. 은숙이는 그때부터 과거의 모든 순간들을 곱씹었대. 남편이 늦게 들어오던 날, 이유 없이 출장 간다고 했던 날, 매달 친구 돕는다며 큰돈을 보내던 그 모든 순간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한 거지. 미영아, 그게 친구를 돕는 게 아니라 숨겨둔 아들의 양육비였다니 은숙이는 숨이 막혔을 거야. 20년 동안 완벽하게 이중 생활을 해온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은숙이는 배신감에 몸부림쳤대. 경수가 그 남편은 죽는 순간까지 은숙이에게 단 한마디 사과나 고백도 하지 않았다는 게 더 소름 끼치는 대목이잖아. 남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죽음으로 덮어버린 채 잔인한 숙제만 남은 가족에게 던져주고 간 셈이지.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꾼다. 집중! 은숙이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 언니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외동아들 경수한테 이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느냐였다네. 경수도 아빠를 잃은 슬픔에서 채 벗어나지 못했는데 갑자기 네 아빠한테 이복 형제가 있었고 그 형이 유산 절반을 달라고 한다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충격이겠어, 연정아. 은숙이는 경수한테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대. 경수는 처음엔 엄마가 헛소리하는 줄 알았대. 믿었던 아빠가 20년 동안 자신과 엄마를 속이고 다른 가정을 꾸려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며칠 동안 나오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어. 아이고, 은숙이와 경수 두 모자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생채기를 남긴 거잖아. 남편의 배신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남은 가족들의 인생까지 완전히 뒤흔들어버린 셈이지, 정수가. 경수의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대. 아버지를 존경했던 만큼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을 거야, 미수가. 이 막장 스토리 어디까지 가는지 들어봐라, 진짜. 숨겨진 첫째 아들은 변호사를 통해 은숙이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왔대. 내용인즉슨 유언장에 명시된 대로 재산의 절반을 즉시 분할 상속하라는 거였지, 미수가. 은숙이는 당연히 거부했지.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파기하고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당당하게 유산을 요구할 수 있냐면서 펄펄 뛰었대. 은숙이는 그 아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었고 남편이 불법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양육비를 준 것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고 그래. 언니들,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20년 동안 속여놓고 죽어서까지 남은 가족들의 삶을 저렇게 뒤흔들어 놓는 게. 은숙이는 내 남은 재산 전부를 털어서라도 저 아들한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울부짖었대. 하지만 법은 또 냉정하잖아, 희선아. 유언장이 공증까지 되어 있으니 법적인 효력을 부인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야. 은숙이의 변호사마저 사모님, 법적으로는 불리합니다 라며 고개를 저었대. 자, 모두 조용. 지금부터 숨겨진 진실이 드러난다. 남편이 20년 동안 외도했던 그 여자는 이미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대. 그러니 첫째 아들은 혼자서 자라왔던 거지. 남편은 아마도 죄책감과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자신이 죽고 나면 이 첫째 아들이 홀로 남겨질 것을 걱정해서 유언장을 남긴 것 같다고 변호사는 추측했대.
하지만 언니들, 그게 은숙이와 경수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잖아, 은서야. 남편의 죄책감이 남은 가족에게 폭탄이 되어 터진 셈이니 이게 무슨 막장 전개냐고. 첫째 아들 쪽 변호사는 은숙이에게 계속해서 재산 분할을 요구했고 결국 은숙이는 법정 다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네. 경수가 은숙이는 억울해서 잠도 못 자고 온종일 그 생각만 했대. 내가 20년을 바쳤는데 이게 나의 대가인가?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하긴 했나? 그 의심과 분노가 은숙이의 삶을 집어삼켰지. 어머, 이야기 속도가 지금부터 급발진한다. 법정 다툼은 길고 지루하고 고통스러웠다고 그래, 연정아. 은숙이는 남편의 외도를 증명해야 했고 첫째 아들 쪽은 공증된 유언장의 효력을 주장해야 했지. 은숙이는 변호사한테 남편이 보냈던 양육비 송금 내역이나 첫째 아들과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 기록 같은 것들을 싹 다 모아서 제출했대. 남편이 20년 동안 꽁꽁 숨겨왔던 이중생활의 흔적들이 법정에서 하나둘씩 드러나는데 언니들, 그걸 보는 은숙이의 심정은 어땠을까?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기만당했는지, 그리고 남편이 얼마나 뻔뻔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는지 매 순간 확인하는 거잖아. 정수가 그 고통은 남편의 죽음보다 더 컸을 거라고 그래. 20년 동안 쌓았던 사랑과 믿음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니 은숙이는 자신의 삶 자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이었겠지. 법정은 매번 남편의 배신을 증명하는 고통의 장소였대. 아, 진짜 이 다음 말 나오면 입 딱 벌어진다. 하지만 미영아, 아무리 은숙이가 울부짖어도 법은 법이었다네. 변호사는 유언장의 공증 때문에 은숙이가 이 싸움에서 이기기는 어렵다고 처음부터 단호하게 말했었대. 결국 법정은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고 재산의 절반을 첫째 아들에게 분할 상속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거 아니겠어, 언니들. 아, 정말 미친 거 아니냐고. 크크크. 은숙이는 판결이 나오는 순간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대. 20년 동안 함께 일구었던 재산의 절반을 얼굴도 모르는, 게다가 남편의 외도로 태어난 아들에게 줘야 한다니 이 세상에 이런 억울함이 또 있을까? 경수가 은숙이는 법정에서 뛰쳐나와서 며칠 밤낮을 울고불고 난리를 쳤대. 아들 경수는 아빠에 대한 증오와 실망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방황하기 시작했고 은숙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기분이었다네. 야, 너 지금 딴 생각하면 안 돼? 핵심 정보 직전이다. 결국 은숙이는 피눈물을 머금고 재산을 나눌 수밖에 없었다네. 현금, 아파트, 주식, 남편이 남긴 모든 재산이 반으로 쪼개져서 첫째 아들의 몫으로 넘어갔다는 거야. 희선아, 은숙이는 재산을 잃은 것보다 20년 동안의 결혼 생활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졌다는 사실에 더 큰 고통을 느꼈대. 남편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긴 했는지 아니면 그저 하나의 위장막으로 이용했던 것인지 그 모든 진실이 유언장 한 장으로 드러난 셈이니 은숙이의 마음은 숫덩이가 되었댔지, 언니들. 은숙이는 재산을 정리하면서 그 첫째 아들과 딱 한 번 마주쳤대. 그 아들은 은숙이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자신의 몫을 찾아갔다는 거 아니겠어, 미수가. 이 막장 드라마의 인물들은 어쩜 이리도 독하고 매운 건지. 크크크. 은숙이는 그때 느낀 공허함과 모멸감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그래. 언니들, 심장 쫄깃해질 준비해. 급전개 들어간다. 은숙이는 결국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집을 팔고 아들 경수와 함께 이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대. 1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은 남편의 배신과 법정의 냉정함 속에서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네. 이제 은숙이에게 남은 것은 억울함과 상실감, 그리고 아들의 깊은 상처뿐이지, 연정아. 은숙이는 죽은 남편을 용서할 수 있을까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묻는다고 그래. 20년 동안 해로했던 남편이 사실은 자신을 완벽하게 속이고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은숙이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남편은 죽었지만 남편이 남긴 배신의 유산은 은숙이와 경수의 남은 삶을 계속해서 괴롭힐 거잖아. 정수가, 이 기막힌 사연은 이제부터 남겨진 모자의 처절한 재기와
숨겨진 아들의 후일담으로 더욱더 막장 전개를 향해 달려갈 거라고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언니들. 잠시만요. 여기서 흐름 바뀐다. 놓치면 앞뒤 안 맞아. 은숙이의 가슴에 맺힌 한을 어떻게 풀어낼지, 그리고 재산을 챙겨간 첫째 아들의 뒷이야기는 또 얼마나 독할지 언니들 벌써부터 궁금해서 미치겠지, 경수가? 은숙이는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하고 싶었지만 아들 경수의 앞날 때문에 꾹 참았대. 하지만 은숙이의 억울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 언니들. 다음 편에서는 첫째 아들이 유산을 받고 난 뒤 벌어진 또 다른 소름 돋는 사건이 터질 거라고요. 은숙이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꺼내든 히든카드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은 숨겨진 여인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다네. 은서야, 이 이야기는 진짜 5부작 내내 심장 쫄깃하게 만들 거야. 이 대목은 진짜 독해. 그래도 계속 들을래? 언니들, 20년 해로한 결혼 생활이 유언장 한 장과 낯선 문자 한 통으로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니 소름 돋지 않아? 은숙이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대. 남편의 배신, 아들의 상실감, 그리고 반토막 난 재산까지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네. 이 막장 사연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면 채널 고정해야 해, 미영아. 2편에서는 첫째 아들이 유산을 받고 난 뒤 벌어진 충격적인 일이 폭로될 거라고요. 다음 이야기도 심장 단단히 붙잡고 오세요, 언니들. 유산 절반 챙긴 숨겨진 아들의 소름 돋는 다음 행동. 재산 정리 중 밝혀진 남편의 이중생활 충격 실체. 2편, 독이 든 재산. 핵심 사건. 남편의 숨겨진 첫째 아들이 유산 절반을 챙긴 후 은숙이에게 아버지의 비밀 통장을 들이밀며 상상 초월의 추가 요구를 해왔다는 거 아니겠어, 언니들? 아, 미수가 독해도 이렇게 독할 수가 있냐고. 재산 절반을 이미 강탈해 갔는데 이제 와서 숨겨진 통장 얘기까지 꺼내는 거 보면 이 아들이 보통 내기가 아니잖아, 정수가. 은숙이는 남편의 배신에 이어 또 다른 괴물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지. 이 이야기가 지금부터 진짜 지옥으로 들어간다네. 1편에서 은숙이가 20년 해로한 남편에게 20년 동안 완벽하게 속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잖아, 언니들. 남편이 죽자마자 튀어나온 공증된 유언장과 숨겨진 첫째 아들의 존재 때문에 은숙이는 피눈물을 흘리며 전 재산의 절반을 강제로 나누게 됐지. 아들 경수는 아빠에 대한 배신감에 방황하기 시작했고, 은숙이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네, 희선아. 그런데 언니들, 여기서 끝이면 제가 이 채널의 스토리텔러가 아니잖아. 이 막장 드라마는 파국이 시작될 때부터가 진짜 볼만하다고요, 연정아. 은숙이가 법정 다툼에서 패배하고 재산을 정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대. 이미 남편의 배신으로 멘탈이 산산조각 난 은숙이에게 또 다른 충격이 찾아온 거지. 그 첫째 아들, 이름도 부르기 싫은 그 아들, 편의상 민호라고 하자, 은서야. 이 은숙이에게 또 연락을 해왔다는 거야. 전화번호도 연락 방식도 싹 다 바꿨을 줄 알았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아주 정중하고 냉정한 내용 증명을 보내왔대. 은숙이는 내용 증명 봉투만 봐도 심장이 덜컹거렸겠지, 경수가. 대체 또 뭘 요구하려고 이러나 싶어서 손이 떨려 봉투를 열었다네. 아이구야, 이거 방송 불가금 멘트 나온다. 귀 단단히 잡아. 그 내용 증명의 내용은 정말 인간 이하의 행동이었다네, 언니들. 민호 측 변호사는 고인의 재산이 모두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속인으로서 추가적으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적어 보냈대. 그리고는 첨부된 서류에 남편 명의의 비밀 통장 사본이 딱 찍혀 있다는 거 아니겠어, 정수가. 그 통장은 은숙이도 경수도 심지어 남편 회사에서도 전혀 알지 못했던 완벽하게 숨겨진 비자금 통장이었다네. 잔고가 무려 수억 원대였다고 그래, 미수가. 은숙이는 그 통장을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대. 남편이 죽기 직전까지도 아내와 아들을 속이고 비자금을 조성해왔다는 사실에 은숙이는 두 번째 배신감에 미칠 지경이었지.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야. 귀 막지 말고 끝까지 들어. 그런데 언니들, 이 민호라는 아들이 여기서 끝내지 않았다는 거야. 그는 단순하게 이 비자금의 절반을 요구한 게 아니었대. 민호 측 변호사는
이 통장의 돈은 고인이 생전에 첫째 아들에게 양육비 외에 교육비 및 유학자금 명목으로 따로 남겨두려 했던 자금이라고 주장했대. 그러면서 은숙이에게 통장 전체를 민호에게 넘기지 않으면 남편의 모든 사생활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해왔다는 거 아니겠어, 희선아. 아, 나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이미 재산 절반을 챙겼으면 그만해야지. 죽은 아버지의 치부를 가지고 살아있는 아내와 아들을 협박하다니. 이 아들 독해도 보통 독한 게 아니잖아, 연정아. 은숙이는 그때 완전히 멘탈이 나갔대. 이 대목 놓치면 전체 스토리 이해 못해. 집중. 은숙이는 이 협박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대. 남편의 외도는 이미 법정에서 드러났지만 민호가 가지고 있다는 남편의 모든 사생활이라는 게 대체 뭘까, 언니들? 야야야, 잠깐. 이거 듣고 나가도 안 늦어. 진짜 중요한 대목이야. 그런데 언니들, 이 비자금 통장의 용도가 밝혀지면서 이야기가 또 한 번 급반전한다네. 은숙이의 변호사가 통장 거래 내역을 꼼꼼히 살펴봤대. 민호 측은 유학자금이라고 주장했지만 통장에서 나간 돈의 흐름이 전혀 유학이나 교육비와는 관련이 없었다는 거야, 경수가. 대신 통장에서 매달 꼬박꼬박 한 여성에게 꽤 큰 금액이 송금되고 있는 내역이 발견됐대. 그 여성의 이름은 김정희. 은숙이는 당연히 그 이름이 누군지 몰랐지. 남편 주변 인물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대. 변호사는 이 김정희라는 여사가 유산 분할 문제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며 조사를 시작했대, 미영아. 이게 단순한 비자금 문제가 아니라 20년 전 외도와 연결된 또 다른 퍼즐 조각이었다는 거지. 충격주의, 지금부터 말의 강도가 레벨업된다. 김정희라는 여자를 조사해보니 그녀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거 아니겠어, 언니들. 김정희는 다름 아닌 숨겨진 첫째 아들 민호를 낳은 생모였다네. 하지만 1편에서 제가 뭐라고 했어, 정수가. 그 여자는 이미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잖아. 그런데 죽은 여자의 계좌로 매달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크크크. 은숙이는 소름이 쫙 돋았대. 죽은 여자의 계좌로 왜 돈이 계속 나가는 걸까? 변호사는 김정희의 계좌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의 죽음에 얽힌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네, 미수가. 이야기가 지금부터 완전 미스터리 스릴러로 급변한다고요. 자자, 이제부터 본론 들어간다.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들어. 알고 보니 김정희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게 맞대. 그런데 그녀의 계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돈을 빼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지. 그 사람은 바로 김정희의 친언니 김수희였다네. 김수희는 동생이 남편에게 버림받고 홀로 민호를 키우다가 병으로 죽자 복수심과 동생에 대한 부채의식에 사로잡혔다는 거야, 희선아. 그녀는 동생의 죽음을 남편 탓으로 돌리고 민호가 제대로 된 유산을 상속받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짰대. 남편의 비자금 통장도, 그리고 민호에게 유산을 넘기도록 했던 공증된 유언장까지도 김수희가 뒤에서 조종한 것이었다는 거지, 언니들. 아나, 이 신우이보다 더 독한 친정언니의 등장이라니. 이건 드라마도 울고 갈 레벨이다. 귀 집중! 김수희는 동생이 죽기 전에 남편에게 엄청난 협박을 해서 이 비자금 통장을 만들어두게 했대. 그리고 유언장도 치밀하게 법적 허점 없이 작성하도록 압박했다는 거 아니겠어, 연정아. 남편은 은숙이에게 들킬까봐, 그리고 자신의 치부가 세상에 드러날까봐 김수희에게 꼼짝없이 당하고 있었던 거지. 김수희는 동생 계좌로 들어오는 돈을 빼서 민호의 생활비로 쓰면서 남편에게 죽을 때까지 발목 잡는 역할을 했다네. 은서야, 그러니까 민호가 비자금 통장을 들이밀며 협박했던 것도 그 뒤에는 이 독한 김수희가 있었던 거잖아. 은숙이는 자신이 남편의 배신뿐만 아니라 교활한 신우이의 언니에게도 농락당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대. 정수가 심장 준비해. 지금 나오는 말이 핵심이다. 이 와중에 아들 경수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아빠가 바람피워 낳은 형한테 재산을 뺏겼다는 소문에 시달리기 시작했대. 경수는 분노와 수치심에 학교를 자퇴하겠다고 펄펄 뛰었고 은숙이는 아들을 붙잡고 함께 울었다네. 은숙이는 내가 이 독한 김수희한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결심했대, 경수가. 비자금 통장의 존재를 안 이상 이 돈마저 뺏긴다면 자신과 경수의 삶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거지.
은숙이는 변호사에게 김수희를 상대로 한 모든 법적 대응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대. 단순한 재산 분할 문제가 아니라 협박과 사기에 의한 재산 갈취로 사건을 키우기로 한 거야, 미영아. 안와, 이건 막장 오브 막장. 그래도 재밌지? 은숙이의 변호사는 김수희를 상대로 비자금 통장 반환 소송을 걸었대. 그러면서 법정에서 충격적인 폭로가 이어졌다는 거 아니겠어, 언니들? 남편이 김수희에게 협박당하면서 돈을 송금했다는 증거, 그리고 민호에게 유언장을 남기도록 종용한 녹취록까지 변호사가 준비했대. 언니들, 남편이 죽기 전에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살았는지, 그리고 김수희가 얼마나 악랄하게 남편을 쥐고 흔들었는지 법정에서 전부 드러났다는 거지. 은숙이는 남편에게 배신당했지만 남편 역시 누군가에게 착취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묘한 동정심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대.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돈과 복수가 얽힌 치밀한 범죄극으로 변하고 있었던 거지, 이선아. 자, 이제 반전의 반전 시작. 준비됐어? 그런데 이 재판 중에 또 한 번의 반전이 터졌대, 언니들. 김수희가 법정에서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 연정아. 그녀는 비자금 통장의 돈은 동생의 것이 맞지만 유언장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대. 그러면서 남편이 유언장을 작성한 진짜 이유를 폭로했는데, 남편이 죽기 직전 은숙이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어떤 엄청난 비밀이 있었다는 거야, 은서야. 그 비밀이 바로 유산 절반을 민호에게 남긴 진짜 이유였다네. 아, 나 이 남편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비밀을 숨기고 죽은 거냐고, 정수가. 언니들, 이게 바로 그 장면이다. 심장 쿵쾅 준비. 남편이 죽기 직전에 김수희에게 은밀하게 편지를 하나 전달했대. 그 편지에는 은숙이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다. 내가 민호에게 유산을 남기는 것은 은숙이에게 벌을 주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 미수가. 세상에, 남편이 은숙이에게 벌을 준다니. 은숙이가 남편 몰래 저지른 또 다른 배신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남편이 은숙이에게 숨겨진 죄를 덮어씌우려고 했던 걸까? 이 미친 반전은 다음 편에서 제대로 터진다네. 은숙이의 삶은 이제 남편의 배신을 넘어 남편이 남긴 의문의 벌 앞에서 또다시 고통받게 된 거지, 언니들. 다음 편에서는 남편이 은숙이에게 벌을 주려 했던 진짜 이유와 김수희가 숨긴 또 다른 증거가 폭로된다고. 채널 고정해야 해. 남편이 아내에게 남긴 죽음의 벌, 충격 폭로, 유산 절반 빼앗긴 은숙이를 향한 역대급 복수 실체, 3편 의문의 벌. 핵심 사건. 남편이 죽기 직전 숨겨진 아들의 생모 언니에게 은숙이에게 벌을 주려고 유산을 넘겼다는 편지가 공개되면서 20년 해로한 은숙이의 또 다른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어, 언니들. 아, 정수가, 이 남편이 죽어서도 아내를 괴롭히려고 작정한 거잖아. 재산만 반띵당한 게 아니라 이제는 남편의 마지막 복수에 시달리게 된 은숙이의 기막힌 운명. 이 막장 드라마는 은숙이의 숨겨진 과거를 파헤치면서 더더욱 막장으로 치닫는다네. 이 편에서 은숙이는 남편의 숨겨진 비자금 통장까지 요구하는 첫째 아들 민호와 그 뒤에 숨은 독한 신우이의 언니 김수희와 싸우고 있었잖아, 언니들. 비자금 반환 소송 중에 김수희가 법정에서 남편이 은숙이에게 벌을 주려고 유산을 넘겼다는 충격적인 편지 내용을 폭로했다는 거 아니겠어, 미수가. 은숙이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대. 내가 벌을 받을 일이라니? 남편이 뭘 알고 있었던 거지? 은숙이는 남편의 배신감에 몸서리쳤지만 이젠 남편의 의문스러운 복수 앞에서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한 거지. 경수가 핸드폰 내려놔.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돼. 은숙이의 변호사는 김수희에게 남편이 남겼다는 그 편지의 원본을 법정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대. 김수희는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 하더니 결국 A4 용지 한 장을 제출했다는 거 아니겠어, 희설아. 그 편지에는 남편의 필체가 분명했고 내용은 이랬다네. 여보, 내가 민호에게 재산 절반을 넘기는 것은 당신에게 주는 나의 마지막 벌이오. 20년 전 당신이 내게 저지른 일, 나는 죽는 순간까지 잊지 않았소. 이 유산 분할이 당신의 죗값을 치르는 시작이 되길 바라오.
아, 나 언니들 이게 말이 되냐고. 남편이 외도해서 낳은 아들한테 재산을 주고 그걸 아내에게 주는 벌이라고 표현하다니. 이 남편은 진짜 끝까지 이기적이고 독한 인간이었다네, 연정아. 아, 진짜 이 다음 말 나오면 입 딱 벌어진다. 은숙이는 그 편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대. 남편이 언급한 20년 전 당신이 내게 저지른 이 일이라는 대목 때문이었지, 은서야. 은숙이는 숨겨왔던 자신의 비밀이 남편에게 발각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했대. 변호사는 사모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남편분이 알고 있던 사모님의 비밀이 있습니까? 라며 다급하게 물었지만 은숙이는 입을 꾹 다문 채 경직된 표정만을 지었다네. 언니들, 은숙이에게 남편의 외도만큼이나 숨기고 싶었던 과거의 치부가 있었던 거지, 정수가. 남편은 자신의 외도는 꽁꽁 숨기고 은숙이의 비밀을 가지고 죽어서까지 복수하려고 한 거잖아. 자, 이제 진짜 시작. 흐름 타려면 지금부터 귀 열어. 변호사는 은숙이가 아무 말도 못하자 김수희를 압박하기 시작했대. 남편의 편지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이 죗값이라는 게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김수희는 이때다 싶어서 법정에서 은숙이의 비밀을 폭로했다는 거 아니겠어, 미영아. 김수희는 동생이 살았을 때 남편이 매번 괴로워하며 했던 말이 있다. 은숙이가 20년 전 남편의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몰래 넘긴 적이 있다는 것이다. 라고 외쳤대. 언니들, 세상에. 이게 재산 분할 싸움이 아니라 기업 스파이 사건으로 번지는 거잖아, 희선아. 은숙이가 남편의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니. 그게 바로 남편이 말한 벌을 받아야 할 죄였다는 거지. 이 대목 놓치면 전체 스토리 이해 못해. 집중. 은숙이는 김수희의 폭로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쓰러질 뻔했대. 김수희가 너무나 정확하게 남편이 했던 말을 읊었기 때문이었지. 20년 전 은숙이가 결혼 초에 잠깐 남편의 회사에서 격리 일을 도왔던 적이 있었대. 그때 은숙이는 친정언니의 사업자금 문제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했고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서 남편 회사의 작은 기술 문서를 경쟁사 직원에게 넘겼었다는 거야, 경수가. 은숙이는 그 일을 평생의 비밀로 묻어두고 살았는데 남편이 그걸 알고 있었다니. 남편은 은숙이를 용서하지 않고 평생 그 비밀을 쥐고 살면서 죽어서까지 복수하려고 했던 거죠, 언니들. 야야야, 지금 넘어가면 나랑 원수다? 이 말 꼭 들어. 그런데 이 폭로를 듣고 있던 아들 경수가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렸다네. 경수는 아빠의 배신 때문에 방황했지만 엄마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이중의 충격을 받은 거지, 연정아. 경수는 은숙이를 쳐다보면서 엄마, 정말이야? 아빠 회사에 폐해를 줬어? 라고 외쳤대. 은숙이는 아들 앞에서까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자 결국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네. 언니들, 은숙이가 남편에게 배신당한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과거의 죄를 짓고 살았던 가해자이기도 했다는 거지, 정수가. 이 막장 드라마는 누구 하나 완벽한 선인이 없다는 게 진짜 묘미잖아. 아나, 이건 막장 오브 막장. 그래도 재밌지? 은숙이의 변호사는 은숙이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대. 김수희 씨의 주장은 고인에게 들은 간접적인 정보일 뿐이며 은숙이 씨가 실제로 회사에 피해를 줬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라고 반박했다네. 그러자 김수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또 다른 충격적인 물건을 들이밀었다는 거 아니겠어, 미수가. 그녀가 내민 건 바로 남편의 일기장이었다네. 남편은 20년 동안 자신이 외도하고 있다는 비밀과 더불어 아내에게 복수하려는 계획을 일기장에 꼬박꼬박 적어왔다는 거지, 은서야. 자, 모두 조용. 지금부터 숨겨진 진실이 드러난다. 일기장 속에는 은숙이가 회사 기밀을 유출했던 날짜와 상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네. 남편은 은숙이를 나의 치명적인 독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외도를 시작한 것은 그녀가 내게 저지른 배신에 대한 정당한 복수다 라고 적어두기까지 했다는 거야, 미영아.
아, 언니들. 남편이 외도를 은숙이의 과거 잘못 때문에 합리화하고 있었다니 진짜 역대급 뻔뻔함이잖아, 희선아. 이 일기장이 공개되면서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은숙이는 남편의 치밀하고 잔인한 복수극의 실체를 깨닫고 온몸에 힘이 빠졌대. 남편은 단순히 외도만 한 게 아니라 은숙이의 비밀을 평생 쥐고 살면서 자신만의 정의를 구현하려고 했던 거지. 이 대목이 진짜 쇼크다. 계속 들을래? 그런데 언니들, 이 일기장 속에서 또 하나의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됐다네. 남편이 은숙이에게 벌을 주려고 유산을 넘겼다고 적었지만 일기장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하지만 나는 끝내 그녀를 사랑했다. 민호에게 유산을 넘긴 것은 사실 나를 위해서였다. 나의 마지막 양심. 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 경수가? 이 문장을 본 은숙이는 다시 한번 오열했대. 이 남편은 복수와 사랑 사이에서 평생을 갈등했고 결국 죄책감 때문에 민호에게 유산을 넘겼다는 걸 알게 된 거지, 언니들. 남편의 복수 대상은 은숙이었지만 진짜 벌을 받고 있던 건 남편 자신이었다는 거야, 연정아.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 대사 나온다, 언니들. 이 혼란 속에서 은숙이의 변호사는 마지막 히든카드를 꺼내들었대. 바로 유언장 작성 시 남편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거지. 변호사는 고인은 오랜 기간 양심의 가책과 복수심, 그리고 김수희 씨의 협박에 시달리며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이 유언장과 일기장은 고인의 정상적인 의사표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했다네, 정수가. 은숙이는 남편이 김수희에게 협박당했다는 증거를 이미 제출했으니 이 주장은 법정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지. 은숙이는 이제 남편의 배신과 자신의 과거 죄책감을 뒤로하고 재산을 지키는 것과 아들 경수의 미래를 위해 마지막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네. 크크크, 이제부터 막장 레벨업! 따라올 수 있어? 결국 법정은 남편의 유언장 전체 효력에 대해 재검토를 선언했다는 거 아니겠어, 미수가? 이 재검토 과정에서 숨겨진 첫째 아들 민호의 행동이 도마 위에 올랐다네. 민호가 비자금 통장까지 요구하며 은숙이를 협박한 사실, 그리고 김수희가 뒤에서 치밀하게 조정했다는 사실이 유언장의 선수성에 큰 타격을 준 거지, 은서야. 은숙이는 이제 법적인 반격의 기회를 잡게 된 거야. 하지만 언니들, 민호와 김수희가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것 같아? 절대 아니지. 다음 4편에서는 민호와 김수희의 관기 어린 마지막 발악이 시작된다네. 그리고 은숙이의 과거 배신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또다시 등장해서 은숙이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인다니 기대해도 좋아. 언니들, 이 스토리 진짜 미쳤어. 믿기 힘들걸? 이 복잡한 막장극에서 은숙이는 과연 남편이 남긴 죽음의 벌을 피하고 자신의 재산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리고 아들 경수는 이 모든 충격적인 진실 속에서 과연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 미영아? 다음 4편에서는 유언장의 효력을 둘러싼 마지막 대결과 은숙이의 과거를 파헤치는 민호 측의 역공이 시작된다고. 심장 단단히 붙잡고 오세요, 언니들. 남편의 유산은 아내에게 주는 사형 선고였다. 은숙이의 20년 전 죄를 밝힐 결정적 증거 폭로 4편 광기의 역공. 핵심 사건. 유언장의 효력을 재검토하게 되자 숨겨진 아들 민호와 김수희가 은숙이의 20년 전 회사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내부 보고서를 법정에 제출하며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어, 언니들? 아, 미수가, 이 막장글은 이제야 남편의 복수 대 아내의 과거 죄라는 구도로 완전히 뒤집어진 거지. 은숙이는 유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자신의 명예와 아들의 미래까지 걸고 마지막 사투를 벌여야 한다네, 정수가. 3편에서 남편이 유산을 민호에게 넘긴 것이 은숙이에게 내린 죽음의 벌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잖아, 언니들. 남편의 일기장에는 20년 전 은숙이가 회사 기밀을 유출한 죄를 잊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 하지만 은숙이 측 변호사는 남편이 김수희에게 협박당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유언장의 효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법정에서 판결을 이끌어냈다네, 희선아. 은숙이는 남편의 배신과 복수심에 괴로워하면서도
재산을 지키고 아들 경수를 위해서 이 지옥 같은 싸움을 계속해야만 했어. 폰 내려놔. 이제부터 말 자체가 매워진다. 정신 바짝. 법정의 재검토 선언에 민호와 김수희는 광분했다네. 유산의 절반을 이미 상속받았는데 이마저도 다시 재판받게 될 위기에 놓이자 김수희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는 거 아니겠어, 연정아. 그녀는 변호사를 닥달해서 은숙이의 과거 배신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오라고 압박했대. 김수희에게 이 싸움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죽은 동생을 위한 복수와 착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문제였으니 그녀의 집착은 극에 달했지. 은서야, 김수희는 은숙이를 이대로 무너뜨리지 않으면 동생이 편히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라고 외치고 다녔다네. 잠깐. 지금 한마디라도 놓치면 흐름 못 따라간다. 귀 쫑긋세요. 며칠 뒤 재개된 심리에서 민호 측 변호사가 충격적인 증거물을 법정에 들이밀었다는 거 아니겠어, 경수가. 그건 바로 20년 전 은숙이가 기밀을 넘긴 경쟁사의 내부 감찰 보고서였다네. 나 언니들. 이 보고서에는 A 회사, 남편 회사의 격리 직원 배우자 은은원으로부터 핵심 기술 문서 일부를 입수함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는 거야, 미영아. 게다가 이 보고서에는 은숙이가 넘긴 문서로 인해 남편 회사에 발생한 구체적인 경제적 피해 규모까지 적혀 있었다네. 피해액이 무려 수십억 원에 달했다는 거지. 언니들, 나 지금 화가 치밀어 오른다. 너희도 그래? 이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자 은숙이는 얼굴이 잿빛이 되었대. 남편의 일기장으로만 존재했던 20년 전의 죄가 경쟁사의 공식 문서로 완벽하게 증명된 거잖아, 정수가. 은숙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다고 그래. 자신이 저지른 순간의 실수가 남편의 외도를 낳았고 결국 20년 결혼 생활에 파국을 가져왔으며 이제는 아들의 미래까지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으니 은숙이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겠지, 미수가. 남편이 벌을 내린 것이 정당한 복수였음이 법적으로 입증될 위기에 처한 거잖아. 이 잔인하고 독한 남편의 복수는 죽어서도 멈추지 않고 은숙이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꾼다. 집중. 민호 측 변호사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고인이 유언장을 작성한 것은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내의 배신으로 인한 회사 피해를 보상하고 자신의 남은 아들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네, 희선아. 유언장의 효력을 주장하는 민호 측의 논리가 가장 강력한 증거를 얻게 된 거지. 은숙이는 아무리 남편이 외도했다고 해도 회사 기밀 유출이라는 중죄 앞에서 피해자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셈이니 법정 싸움은 다시 은숙이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네. 언니들, 돈 앞에서 인간의 도덕성은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거잖아. 은숙이는 자신의 숨겨진 죄가 세상에 드러난 것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법정을 나서는 것이 두려웠대. 이 막장 스토리 어디까지 가는지 들어봐라, 진짜. 그런데 이 재판 과정을 아들 경수가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 연정아. 경수는 이미 아빠의 배신과 엄마의 과거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지만 수십억 원대의 회사 기밀 유출이라는 말에 경수는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대. 아버지가 외도했다는 사실보다 어머니가 가족의 생계 기반을 흔드는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경수에게 더 큰 충격이었던 거지, 은서야. 경수는 은숙이에게 엄마, 아빠가 옳았던 거야? 아빠가 나한테 벌을 준 거라고? 라며 냉정하게 물었다네. 은숙이는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네. 야야야, 잠깐. 이거 듣고 나가도 안 늦어. 진짜 중요한 대목이야. 이때 은숙이의 변호사가 마지막 반격을 준비했다는 거 아니겠어, 경수가. 변호사는 민호 측이 제출한 경쟁사 내부 감찰 보고서의 입수 경로에 초점을 맞췄대. 그 보고서는 20년 전 문서라 개인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었거든. 변호사는 김수희를 상대로 그 보고서를 대체 어디서 구했습니까? 라고 추궁했고 김수희는 당황하며 대답을 회피하려고 했다네, 미영아.
하지만 변호사는 고인이 그 문서를 은숙이 씨의 죄를 덮어두려고 은닉했을 가능성, 그리고 김수희 씨가 협박을 위해 불법적으로 취득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대. 충격주의. 지금부터 말의 강도가 레벨업된다. 결국 김수희는 코너에 몰려서 충격적인 실토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 언니들? 그녀는 그 문서는 내가 직접 구했다. 남편이 동생에게 보냈던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었다라고 외쳤대, 정수가. 남편이 20년 전 은숙이의 죄를 알고 난 후 자신이 겪은 고통을 상세하게 적은 이메일을 외도 상대였던 동생에게 보내면서 그 증거 문서까지 첨부했다는 거지. 남편은 죽는 순간까지 두 여자 사이에서 자신의 고통을 증명하려고 발버둥 쳤던 거잖아. 이메일 내용이 또 얼마나 독하고 잔인했을까, 미수가. 은석이는 이 모든 사실에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꼈대. 자자, 이제부터 본론 들어간다.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들어. 이때 변호사는 김수희가 스스로 함정에 빠진 것을 놓치지 않았다네. 변호사는 이메일 자체가 김수희 씨가 남편에게 협박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메일에는 비자금을 만들지 않으면 폭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역공을 펼쳤대, 희선아. 김수희는 동생이 받은 이메일을 통해 남편의 약점을 잡고 비자금 조성과 이원장 작성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게 된 셈이지, 언니들. 이원장 자체의 효력은 몰라도 재산 분할 과정에 김수희의 불법적인 협박과 착취가 개입되었다는 사실은 명백해진 거야. 이건 드라마도 울고 갈 레벨이다. 귀 집중. 재판은 또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네. 은숙이의 과거 죄는 명백해졌지만 민호 측의 재산 취득 과정 역시 불순한 협박으로 얼룩졌으니 법정은 어느 쪽의 손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지, 연정아. 이때 은숙이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요구를 했다네.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민호 씨가 취득한 재산 중 불법적으로 협박하여 갈취한 비자금 통장 전체는 은숙이 씨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라고 외쳤다는 거 아니겠어, 은서야. 이 요구는 유산 절반을 되찾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남편이 김수희에게 빼앗겼던 돈만이라도 되찾으려는 최후의 몸부림이었다네. 정수가 심장 준비해. 지금 나오는 말이 핵심이다. 법정은 이 요구에 대해 추가 증거 제출을 명령했다네. 변호사는 이제 남편이 김수희에게 협박당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야만 했지, 경수가. 그리고 그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 또 다른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어, 미영아. 남편이 김수희의 협박에 시달리면서도 마지막 양심으로 몰래 숨겨두었던 증거물이 있었던 거지. 그건 바로 김수희가 협박할 때 사용했던 녹음 파일이었다네. 남편은 죽음을 예감하고 자신을 괴롭히던 김수희의 협박을 기록해두었던 거야. 이건 막장 오브 막장. 그래도 재밌지? 은숙이는 이 녹음 파일을 찾아내기 위해 남편의 모든 유품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대. 집안 금고, 사무실 서랍, 심지어 남편이 평생 열어보지 못하게 했던 오래된 상자까지. 그리고 그 상자 안에서 충격적인 녹음 파일과 함께 은숙이의 과거 배신에 대한 또 하나의 진실이 담긴 남편의 마지막 유서가 발견됐다는 거 아니겠어, 언니들. 그 유서에는 나는 외도를 했으나 당신의 죄는 더 컸다. 하지만 나의 벌이 당신에게 너무 가혹할까 두려웠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네. 이 복수와 용서 사이에서 평생을 갈등했던 남편의 마지막 고백은 다음 편에서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다네. 언니들, 이게 바로 그 장면이다. 심장 쿵쾅 준비. 다음 5편에서는 남편이 숨겨둔 김수희 협박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유언장의 효력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은숙이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그리고 그 녹음 파일 속에서 민호를 낳은 생모 김정희가 남편에게 했던 또 다른 소름 돋는 요구가 폭로되면서 이야기는 충격적인 결말로 치닫는다네. 은숙이는 과연 이 파국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이 미친 결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거야. 다음 편 마지막 이야기에서 만나요, 언니들. 최후의 유서 공개. 남편이 아내에게 남긴 진짜 비밀과 숨겨진 아들의 파멸적인 최후. 5편 파국의 결말.
핵심 사건, 남편이 죽기 직전 숨겨둔 김수희 협박 녹음 파일과 마지막 유서가 법정에서 공개되면서 유언장 효력이 완전히 뒤집히고 은숙이와 아들 경수의 운명이 최종 결정되었다는 거 아니겠어, 언니들. 아, 미수가 이 막장극의 끝은 과연 해피엔딩일까? 아니면 파국 그 자체일까? 남편의 마지막 양심이 은숙이의 과거죄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심장 쫄깃한 최종 결과를 들어보자고, 정수가. 4편에서 은숙이는 자신의 20년 전 회사 기밀 유출죄가 경쟁사 내부 보고서로 인해 만천하에 드러나는 굴욕을 겪었잖아, 언니들. 하지만 남편이 죽기 직전 김수희의 협박 증거를 녹음 파일로 남겨두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은숙이는 마지막 희망을 품게 됐지. 남편은 복수와 사랑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고 결국 은숙이에게 너무 가혹할까 두려워했다는 내용의 유서까지 발견되었잖아, 희선아. 은숙이는 아들 경수와 함께 남편의 마지막 상자를 뒤져 그 녹음 파일을 찾아냈대. 아이고야, 이거 방송 불가금 멘트 나온다. 귀 단단히 잡아. 은숙이의 변호사는 녹음 파일과 함께 남편의 마지막 유서를 들고 최종 심리에 나섰대. 법정에는 은숙이와 경수, 그리고 유산을 차지하려는 민호와 김수희가 모두 모여 있었다네, 연정아. 변호사가 법정에서 남편의 마지막 유서를 낭독했다는 거 아니겠어, 은서야? 유서에는 남편이 외도를 후회하고 은숙이의 과거를 용서하려 했지만 김수희의 끊임없는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네. 특히 나는 외도했지만 김수희는 나의 목숨을 담보로 재산을 갈취했다라는 대목에서 법정은 술렁였대. 남편은 죽기 직전까지도 김수희에게 착취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거지. 딴짓하면 아,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진짜 후회한다. 지금 집중.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숨겨둔 김수희 협박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되었다는 거 아니겠어, 경수가? 녹음 파일 속에서 김수희는 당신이 민호에게 유산 절반을 넘긴다는 공증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으면 당장 당신 아내와 아들에게 당신의 외도 사실과 당신 아내의 과거 죄까지 전부 폭로할 것이다 라고 소름 돋는 목소리로 협박하고 있었다네, 미영아. 김수희는 남편의 두 가지 약점, 즉 자신의 외도 사실과 은숙이의 기밀 유출죄를 모두 알고 협박의 도구로 사용했던 거지. 이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민호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김수희는 그 자리에서 경악하며 자리에 주저앉았대. 언니들, 나 지금 울컥한다. 같이 울자. 이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유언장의 효력에 대한 판단은 완전히 뒤집어졌다네. 법정은 고인이 김수희의 심각한 협박과 정신적 압박하에 유언장을 작성했으며 이는 고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거 아니겠어, 정수가. 결국 유언장 전체의 효력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지. 은숙이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고 아들 경수도 엄마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네. 20년 동안 남편의 배신과 죽음의 벌에 시달렸던 은숙이가 결국 남편의 마지막 양심 덕분에 이 지옥 같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지. 하지만 이 막장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 언니들. 자자, 이제부터 본론 들어간다.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들어. 그런데 이 녹음 파일 속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내용이 흘려나왔다는 거 아니겠어, 미수가. 남편이 김수희에게 김정희, 민호의 생모죠. 죽기 전에 나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것은 내 아들 경수를 너희에게 맡겨달라는 것이었다 라고 말하는 대목이 녹음되어 있었다네. 나 이게 무슨 소리야, 희선아. 민호의 생모였던 김정희가 죽기 직전에 은숙이의 아들 경수를 자신의 언니인 김수희에게 맡겨서 키워달라고 부탁했다니. 은숙이는 이 말을 듣고 경악했다네. 이 대목 놓치면 전체 스토리 이해 못해. 집중, 집중. 알고 보니 김정희는 죽기 직전에 남편의 외도가 은숙이의 죄 때문이었음을 알게 됐대. 그리고 자신이 남편에게 외도를 유도하고 가정을 파괴했던 것에 대해 극심한 죄책감을 느꼈다는 거야, 연정아. 김정희는 나는 은숙이 씨의 남편을 빼앗았으니 나의 아들 민호는 은숙이 씨의 아들 경수에게 모든 것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경수를 보살펴주라고 김수희에게 부탁했던 거지, 은서야. 하지만 김수희는 이 죄책감과 속죄의 부탁을 무시하고 오직 복수심과 재산 욕심에 사로잡혀 남편을 협박하고 유산을 갈취하려고 했던 거잖아. 이 막장극의 빌런은 남편의 외도 상대가 아니라 바로 그녀의 독한 언니였다네. 이제 진짜 핵폭탄급 말 터진다 숨죽이고 들어. 이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되자 첫째 아들 민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숙였다네. 민호는 엄마의 마지막 진심과 이모 김수희의 악랄한 집착 사이에서 깊은 고통을 느꼈겠지, 경수가. 결국 법정은 유언장의 효력을 무효로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는 거 아니겠어, 미영아. 재산은 법정 상속 비율대로 은숙이와 경수에게 돌아가게 된 거지. 유산 절반을 빼앗겼던 은숙이는 모든 재산을 되찾게 된 거야. 게다가 김수희는 협박죄 및 서문서 위조, 유언장 효력 무효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네. 하나, 이건 막장 오브 막장. 그래도 재밌지? 민호는 유산 상속에서 제외되었지만 은숙이는 법적 승리 후 인간적인 결단을 내렸대. 은숙이는 비록 남편의 외도로 태어난 아들이지만 그 역시 남편의 아들이니 빈손으로 내보낼 수는 없다며 자신의 재산 일부를 민호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건네주었다네, 정수가. 은숙이는 남편의 용서와 죄책감 사이에서 고통받았던 삶을 이해했고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고 생각한 거지.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은숙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돈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네. 경수가 화장실 가지 마. 이 한 마리 놓치면 큰일 난다. 결국 은숙이는 남편의 배신과 유언장 복수극에서 벗어나 재산과 평화를 되찾았대, 미수가. 하지만 아들 경수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지. 은숙이는 경수에게 엄마의 과거 죄와 아빠의 외도 모두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제 우리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자고 약속했대, 희선아. 경수도 엄마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네. 20년의 결혼 생활은 파국으로 끝났지만 은숙이와 경수 모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지. 이 대목 놓치면 스토리 반만 본 거야. 이 사건 이후 은숙이는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집을 팔고 아들 경수와 함께 이사를 떠났대. 남편이 남긴 것은 배신, 죄책감, 그리고 마지막 용서였다네, 연정아. 은숙이는 법정에서 승리했지만 20년 결혼 생활의 허무함은 평생 그녀를 따라다닐 거야. 하지만 이제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아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 언니들, 이처럼 독하고 매운 막장 사연이 또 있을까? 남편의 죽음이 아내와 숨겨진 아들의 파국을 불러왔던 이 레전드 막장 드라마. 정말 끝까지 눈을 뗄 수 없었잖아, 은서야. 이 이야기 듣고 나면 너희도 남편 사망 후 받은 문자에서 절대 방심 못해. 구독, 좋아요 안 누르면 다음 편 안 올린다, 진짜로.